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호강 효과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CPI 지수에 이어서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것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장 마감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AI와 관련된 나스닥 기술주들 반도체 주식들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0.68% 빠졌는데요. 자, 일단 미디어에서는 이런 혼조된 모습, 상반된 모습을 CPI 지수와 PPI 물가 지수가 엇갈리는 데에서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요일날 발표되었던 CPI 지수는 꽤 괜찮게 나왔다라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얘기되었는데 금요일 장 시작 전에 보고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는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좀 상반된 신호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PPI 지수는요, 도매 물가 지수이고 제조업과 관련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통적인 산업과 관련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PPI 지수는 오르면서 다우 지수는 좀 올랐어요. 좀 더 전통적인 산업주,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그것과 관련된 지수가 바로 다우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PPI 지수가 오르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뛰어 올랐어요. 이번에는 4.16%까지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한 나스닥이에요. 자, 유가 역시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유가의 상승은 다우와 관련된 업종에는 좀 좋을 수 있지만 나스닥에는 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전월에 3.4%에서 소폭 하락한 3.3%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PPI는 올랐지만 다행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면서 오늘 그 하락폭은 좀 제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까지는 9월 FOMC 9월 20일에 있죠. 일단 뭐 금리 인상을 스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까지 나온 뭐 CPI 지수, PPI 지수를 봤을 때는 연준이 이제 긴축을 정말 종료하겠다, 금리 인상 종료하겠다 선언하기에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나스닥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이쪽 왼쪽 상단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죠. 빨간색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특히 3.6%나 빠지면서 AI 버블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상반기 때 급하게 치고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AI는요, 향후 10년을 먹여 살릴 커다란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매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는 모습이죠. 에너지 주식들 좋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주식과 관련된 옆에 업종들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다우가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다우 관련된 업종들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51선이 깨졌습니다. 제가 일단은 13,700선이 1차 추매 기회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13,700을 하회한 13,64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양봉에다가 그래도 어떤 뭐 십자봉이 나오면서요. 그리고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과매도권에 이르르면서 추후 충분히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선방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된 전통 산업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한 달 전부터 나스닥보다는 중소형주라든지 다우지수 관련된 그러니까 굴뚝주, 전통 산업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지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우직하게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들만 투자하시는 한국인 투자자분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추매는 여유롭게 진행하시라. 13,200, 12,300과 같이 자, 크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추매하는 그런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가장 커다란 매크로 이슈였고요. CPI 지수 발표한 다음에 PPI 지수 발표가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나쁘지 않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내심 근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CPI 지수였는데요. 예측치였던 3.3%보다 낮은 3.2%가 나오면서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전 대비 높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근원 CPI 지수가 에너지를 제외하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은 안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실제가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오긴 했어요. 이전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방송에서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 주거비가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 주거 CPI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연준에서는 이 근원 CPI에 가장 주목을 하는데요. 근원 CPI의 가장 큰 부분,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주거 CP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주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렌트비는 2021년 11월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하지만 주거 CPI는 이를 1년 후에나 반응을 한다라고 했죠. 주거비에 거의 1년 후행하기 때문에 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거 CPI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향후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3%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튼 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는 상승을 한 것 같아요.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측치였던 0.7%보다 높은 0.8% 7월 PPI가 나왔고요. 이전이 0.2%였는데 많이 높아진 수치죠. 자, 전월 대비로도 PPI 상승률이 예측치를 넘어섰고요. 이전보다도 높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PPI 지수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도 연계가 되죠. PPI는 도매 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7월달 도매 물가가 좀 올랐다라는 거는 9월에 발표될 8월 CPI가 좀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거비는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에너지 물가 즉 유가가 얼마나 상승할지에 따라서 PPI라든지 CPI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유가의 흐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가와 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따라서 향후 연준의 행보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오늘 PPI 지수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인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친 부분 제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5.5%대의 기준금리인데 5.75%까지 올라갈 확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20%대까지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30%대까지도 확률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업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점도 딜레이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3월 20일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5월달 정도로 지금 좀 딜레이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에 있을 물가 지표 잘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9월 20일까지는 9월 초에 발표될 CPI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발표될 PCE 물가 지표가 있죠. 그리고 9월 20일 전에 9월 초에 다시 한번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도 발표가 될 예정에 있어요. 자, 이것에 따라서 이 확률도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테슬라는 약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1.1% 하락한 242.6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240불을 깨고 238불까지도 떨어지긴 했어요. 다만 밑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240불대 어쨌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401선이 녹색선이죠. 이 선이 238불 정도에 놓여 있어요. 어쨌든 240불대 초반은 강력한 지지라인, 1차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 이 지지라인을 크게 하락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불대 초반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주식은요, 크게 오르기 전에 크게 흔들리면서 주가가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떨쳐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이를 깨고 200불을 또 깨고 190불대까지 한번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 그러한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테슬라 주가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인내심은 필요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테슬라 앞에 놓여있는 호재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충분히 주가 하락 인내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내년이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240불대 테슬라 주가는 too cheap, 그러니까 아주 싸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펀더멘털을 좀 계산을 해보면요. 주가는 PER 곱하기 EPS입니다. PER은 미래 프리미엄 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EPS는 현재 테슬라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의 수익성에다가 미래의 프리미엄을 곱하면 그게 주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죠. 이 주당 순이익은 주가를 PER로 나누면 되겠죠. 게리 블랙이 240불이 싸다라고 했는데 이 240불이라는 주가를 포워드 PER 지수요. 2024년 내년 기준의 PER 지수 44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240불을 44불로 44 PER로 나누게 되면요 5.45불이라는 내년도 포워드 EPS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 5.45불은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280만 대 정도의 인도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충분히 뭐 가능한 숫자라고도 생각됩니다. 일단 모델 3 리프레시가 나오면요 충분히 모델 Y를 능가할 만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델 Y는 올해 글로벌 1등 베스트셀러 차종으로 등극할 예정에 있고요. 모델 3가 이 자리를 위협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연말에 사이버 트럭이 4분기에 런칭을 하게 되면 내년에 정말 많이 팔릴 수도 있고요. 이 사이버 트럭 런칭에 따라서 헤일로 이펙트, 바로 후광 효과죠. 후광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사이버 트럭 런칭과 모델 3 리프레시 런칭에 따라서 모델 Y와 그 밖에 다른 모델들까지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240불이라는 주가를 적용했을 때 PER 지수, 내년 PER 지수 44배가 나오고요. 테슬라가 보통 연평균 37%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는 순이익 EPS 성장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4배를 37로 나누어 주면요 1.2라는 PEG 값이 나와요. 보통 1.5보다 낮으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40불이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를 장식할 호재들이 정말 많아요. 자, 첫 번째 호재, 현재 모델 Y가 테슬라 전체 매출의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매출이에요. 모델 Y 가격이 현재 스테블라이즈드 됐다,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분기 때 대폭 차량 가격 인하가 있었지만 2분기 때 오히려 차량 가격을 인상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모델 Y 가격인데, 자, 이에 따라서 올해 2분기가 마진율의 바텀이 될 수 있다, 바닥이 될 수 있다. 3분기부터 거의 마진율이 좀 오르던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트럭 런칭, 모델 3 리프레시까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ESS 사업에서 지금 강력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거의 3배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이 FSD 버전 12가 나오면서 적어도 한 개 업체에서 FSD를 라이센싱 해 갈 것 같다, 포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FSD 사업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사업이 B2C,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 그런 사업에서 B2B라고 하죠. 사업자 대상 사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지금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차를 구매한 다음에 뭐 한 2, 3개월이 걸릴까요? 어쨌든 추후에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자, 청구서상에 이미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자마자 7,500불의 할인을 바로 적용받고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욱더 침투율 높아질 수 있겠죠.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EV 침투율이 25%에나 이르른다라고 합니다. 신차 판매의 4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전기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부분이 테슬라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240에서 200불대까지도 제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사이 가격대는 아주 싸고 매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투자는 테슬라 투자와 관련해서 전망과 예측 분석들을 해드리고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인내하는 겁니다.
투자는 인내와 기다림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자산이 빛을 볼 때까지 인내와 기다림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테슬라 주가가 뭐 100불대 초반까지 떨어질 때 제가 계속해서 매수가 할 필요가 있고 인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하자 어떻습니까? 거의 300불대까지 최근 올랐던 테슬라였어요. 100불대 초반에 샀으면 거의 수익률이 200% 가까운 그런 성과를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인내와 기다림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만든 차트인데요. 제일 위에서는 미국의 모델 3, 모델 Y 누적 판매량이고, 빨간색은 중국이고요. 이 파란색은 유럽입니다. 2020년부터의 누적 판매량이에요. 자, 2020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모델 Y 판매량이 급성장한 시기예요. 일단 두 가지 중점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일로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후광 효과인데요. 2020년부터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델 3 판매량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델 3, 모델 Y 합계 판매량이 누적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헤일로 이펙트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상적인 점이, 자, 테슬라는 미국 회사이죠. 미국 회사이지만 자, 중국 판매량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판매량과 거의 맞먹는 중국의 판매량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델 Y가 중국에 판매하기 시작되었던 것은 2021년 1분기부터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판매량을 따라가고 있는 중국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판매량도 순조롭게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를 보면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연말에 모델 3 리프레시, 그러니까 하이랜드가 나오고 사이버트럭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 헤일러 이펙트 후광 효과가 2배, 3배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누적 판매량 추세 지속될 겁니다. 또한 이 기울기도 더 가팔라질 수도 있는 게 테슬라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정말 내년이 더 기대되는 테슬라다. 내년 헤일러 이펙트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주가 상황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모델 3 리프레시 하이랜드 9월달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고 10월달부터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이버 트럭은 올해 연말부터 런칭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돼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내년 아무래도 한 30만 대 이상 생산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테슬라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240불대에서 200불대 사이 구간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연초 100불대의 테슬라를 못 사서 200불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동안 손가락을 빨고 계셨던 투자자라면 좋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는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MDD 값 알려드리고 있죠. 20에서 30% 떨어지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다. 항상 있었던 일이다. 항상 있었던 이벤트다. 매년 반복되었던 이벤트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20에서 30% 사이가 바로 240에서 200불대 사이 구간이에요. 다만 가끔 30%를 넘어서서 40%대, 50%대까지도 하락하는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간은 인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하락 구간이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라든지 비트코인 매수라든지 트위터 인수라든지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쨌든 20에서 30% 구간에서 반등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활용해서 모아가되 더 크게 하락하면 인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FSD도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FSD 버전 12 알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최근까지 나왔던 버전이 버전 11.4.6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11.4.7도 나온다라고요. 일주일 이내에 going to wide release,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에게도 일반 소비자에게도 배포를 한다라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버전 12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almost total rewrite 99% AI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 버전 12부터는 완벽한 AI로 돌아가는 그런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태껏 인지 판단까지는 뉴럴넷, 그러니까 AI로 결정을 했지만 차량을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AI가 아니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는데 버전 12부터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바로 엔드-투-엔드 AI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버전 12 역시 현재 테슬라 자체적으로
테스트 중에 있고요. 역시나 마인드 블로잉하다. 정말 놀라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에는 버전 12가 확실히 나옵니다. 연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024년이 무척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 연말의 주가 하락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라운TV 멤버십에도요. 정말 좋은 인사이트가 많으니까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